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사도 하고 또 이제 겨울이라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못했습니다.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집 구조상 원래 들어왔을 때 바로 카메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이 배경을 보이는데 이제 그걸 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책장 그대로 다 노출되게 할지 요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걸렸고요. 그리고 좀 몸이 안 좋은 것도 좀 있어서 그래서 라이브를 못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할 얘기는 네, 제임스 카메론, 네, 제임스 카메론. 저도 뭐 돌고래 쇼 관련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해명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네, 이렇게 내가 뭐 해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해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해명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해명이 나온 걸 봤어요. 일단 상황을 좀 보자면 이게 12월 1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2월 10일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자간담회를 12월 9일에 했어요. 콜레드 호텔에서. 왜냐면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9일에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제 다음날 돌고래가 온 거죠. 일본 측에서. 그래서 일본 측에서 아바타를 놓고서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하고 다 불렀고 이제 거기서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고가 벌어졌죠.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웰컴 투 판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돌고래 쇼가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뭐라고 할까?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박수를 치면서 즐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불편한 상황,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몇 가지 멘트를 하고 끝났습니다. 대사들이죠. 뭐 돌고래들도 뭐 다 동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좀 의미심장한 말도 있었고 나도 돌고래 타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모로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리뷰에서 저도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영화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환경에 대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인식을 영화로 풀어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담긴 작품이 또 아바타고 그랬는데 대놓고 이제 돌고래 쇼가 나오니까 좀 놀라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했던 소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돌고래 쇼 때문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정말 끔찍한 돌고래 사고가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이런 걸 또 제가 읽고 소개해드렸던 기억도 있어서 참 돌고래 쇼를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한 10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 해명을 한 건데 그 해명의 내용을 보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고 이제 올라가면서 돌고래 쇼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전에 제임스 카메론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돌고래 쇼를 봤는데 보는 내내 나는 화가 났고 들끓고 있었지만 대형 사고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거 마무리하고 왔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제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해명을 보면서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여전히 이제 돌고래 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부분은 제임스 카메론이 아주 용기 있고 그리고 소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냐면 사전에 협의가 안 된 퍼포먼스였다라는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거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고 제가 많이 가봤던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되지 않은 것이 불쑥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좀 쉽지 않은 일.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한 거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대응인데,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거기서 박수 쳐주고 이제 어른스럽게 끝낸 거죠. 뭐라고 할까요? 어른스럽게.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의 어떤 타협이랄까?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렇게 갔는데 돌고래 쇼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거기서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이제 저 개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로망이나 혹은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장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간 거고 진짜 거기에 들어간 스텝이 얼마입니까? 뭐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프리프로덕션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인력들, 다양한 이해관계들, 정말 아바타 같은 거 엄청난 대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품 하나가 그냥 하나의 영화가 아니라 정말 영화 산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거기서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솔한 행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조금 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거나 혹은 뭐 그 자리에서 나는 이 돌고래 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해서 찬물을 확 끼얹은다면 저는 조금 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신념이 더 보이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허재 감독이 허재 감독이 예전에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갔던 것처럼 그런 걸 하게 된다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큰 이슈가 됐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이해하고 그의 선택을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임스 카메론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현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말처럼 제임스 카메론이 전혀 몰랐고 그리고 돌고래 쇼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저도 제가 한 말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에서 제가 그 제임스 카메론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을 철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이런 걸로 해명을 할 때 뭔가 자신의 어떤 위신을 생각해서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철저히 속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본 프로모션은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본 프로모션이 지금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한 이 돌고래 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건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왜냐면 일단 일본을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은 세계 3위의 영화 대국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세계 최대의 영화 시장은 당연히 미국이죠. 그 다음은 중국, 뭐 이 정도는 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가 일본인데,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시장 규모가 큰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반이 안 되는데 반도 안 되죠. 반도 안 되는데 사실 2019년 기준으로 관객 수는 우리가 조금 더 많거든요. 관객 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고 매출은 걔네들이 이제 영화 관람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매출은 그쪽이 더 높은 건데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빅마켓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빅마켓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세계 영화 시장에서 진짜 빅마켓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미국, 중국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일본이고요. 그 다음 영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이런 나라들은 빅마켓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영국하고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고요. 2019년 코로나 이전 기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빅마켓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시장은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 예전 같진 않죠. 그러니까 아바타 2가 나온다고 해도 슬램덩크한테 지잖아요.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명탐정 코난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뭐 현실이 그런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빅마켓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인 애들의 행동인 거죠. 돌고래 쇼를 한다. 제임스 카메론을 앉혀놓고 돌고래 쇼를 한다는 것의 의미.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임스 카메론에게 노골적으로 복수를 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제임스 카메론을 앉혀놓고 모욕 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망신 주기. 일본 애들이 그런 프로모션을 한 끝에 아바타 2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일본 애들이 이걸 의도한 거라고 한다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런 의심을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은 이 영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자간담회를 12월 9일에 했고 그 다음 날인데 그러면은 일본에서 뭐 기자 평론가들 모아놓고 하는 시사회가 우리나라처럼 있는지 그리고 그 시사회를 언제 했는지 그 정보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관계자들은 영화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바타 같은 글로벌 영화가 그런 거 안 맞추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엠바고를 저도 이제 엠바고 지시를 많이 받는데 그 엠바고를 글로벌하게 잡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엠바고가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요일날 개봉은 하는데 이제 엠바고는 개봉 이후로 잡혀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영화를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는 포경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툴쿤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 배처럼 아예 대놓고 일본어를 적어놨다라는 건데요. 뭐 고래 포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고 고래라든지 돌고래들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내고 있다는 것도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래고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에 의해서 불법 포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불법 포경하면은 여러 국가들이 자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일본이 나온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자국의 영화 감독이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어느 가족이라고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서 나라 망신시켰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일본에는 그런 가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인데 그럼 걔네들이 원한을 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에서 돌고래 쇼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 2에서 일본의 포경을 비꼬는 듯한 표현을 집어넣었고 일본은 그걸 받고 그래서 그 답례로 돌고래 쇼를 준비하고 제임스 카메론에게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 뭐 아바타 팀이 온다고 해서 한국 갔다 와야지 이러고 비행기 타고 야 한국 가자 이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조율되고 얘기가 되고 이렇게 결정돼서 오는 건데 뭐 즉석에서 결정되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몇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숨긴 거죠. 어쨌든 숨기고 일본에서 숨겼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숨겨서 제임스 카메론을 앉혀놓고 돌고래 쇼를 보여주면서 항의를 했다. 혹은 보복을 했다. 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못 봤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일본은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복할 만한 이유는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린 몰랐다. 우리는 영화를 안 봤다. 아바타 2를 안 봤다.
개봉일까지 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몰랐고 돌고래 쇼는 그저 순진하게 순수하게 바다 이야기를 한다기에 바다 생물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고래 쇼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노센트다. 이런 걸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령 걔네들이 안 봤다고 해도 그 전에 어비스라든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여러 작품뿐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 제임스 카메론에게 돌고래 쇼를 보여준다는 거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을 앉혀놓고 돌고래 쇼를 할 때 웰컴 투 판도라 이걸 외치게 한 것은 저는 충분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걔네들이 영화를 안 봤다고 변명을 한다 그래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임스 카메론을 모른다고 할 리는 없잖아요. 제임스 카메론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렇게 환경에 관심 있는 감독인 줄 몰랐는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전작이 아바타였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몰랐다. 우리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들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바보의 길을 걷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무능하다. 우리는 그냥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어떤 식의 변명을 하더라도 이런 프로모션을 만들고 아바타2라는 영화에 대해서 죄를 뿌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어요. 굳이 돌고래 쇼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굳이 돌고래 쇼를 하고 돌고래 쇼 자체가 많은 동물 보호 단체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애들은 거의 의도적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일본이라는 곳에 사람들은 그런 돌고래 쇼 같은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본의 어떤 정치라든지 뭐 일본의 어떤 문화 산업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헤드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반 일본 국민들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일본 프로모션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제임스 카메론이 뭐 끌어올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죠. 일본 프로모션이 보여준 행동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돌고래 쇼에 진짜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례적으로 직접 자신이 해명을 하면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힐 정도면, 어지간하면은 이게 별로 큰 일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릴 만한 일인데, 그만큼 제임스 카메론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에게도 굉장히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걸 만약에 모르고 일본이 했다고 한다면 바보인 것이고, 그리고 모르고 했을 리는 없다. 이거는 일본 애들이다. 사실 뭐 저는 일본의 뭐 다테마의 이야기 이런 것들 되게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거는 정말 너무 노골적이어서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참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진절이 나는 일이다. 정말 지긋지긋한 나라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본 애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보면은 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바타 물의 길. 사실 뭐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임스 카메론 뭐 리뷰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할 말은 없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해명을 했고, 그 해명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런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채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단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게 아니라고 말을 밝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을 모르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일본 애들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는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만큼 환경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혹은 뭐 이런 동물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뭐 나도 환경에 관심이 많다거나 혹은 뭐 동물의 이런 생명이라든지 이런 동물 보호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 정도,
평범한 사람 정도의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제가 볼 때도 돌고래 쇼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돌고래에 대해서 잔인하게 구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자리에서 겪었을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좀 수치스러움까지 되게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 말씀을 들을 리는 없으시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또 의연히 대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의연히 대처하고 그리고 나왔을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을 하면은 또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제임스 카메론의 돌고래 쇼 관련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될 수 있다면 라이브 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